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이 차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너무 불편하지? 이걸 이 돈 주고 왜 사는 거야? 라고 하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타고 싶고 사고 싶은 드림카로 한 번씩은 꼽아본 차량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 G바겐의 페이스리프트 소식입니다. 이번 G바겐 페이스리프트는 4세대 G바겐의 부분 변경 모델로 1979년 첫 출시 이후 G바겐은 풀 체인지가 진행된 적이 없이 페이스리프트만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G바겐이 풀 체인지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고유의 헤리티지를 계속해서 이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도 1세대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최신 옵션들만 지속적으로 추가되었을 뿐 바디온 프레임 구조나 디자인의 큰 틀은 바뀌지 않았죠. 국내에는 G450D 6기통 디젤 모델과 AMG G63 V8 가솔린 모델, 그리고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출시된 G580 with EQ 테크놀로지라는 아주 긴 이름을 가진 순수 전기차 버전도 출시되었습니다. 국내에는 가장 먼저 G450D 모델이 출시되어 이제 출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G450D의 특징은 이전 G400D 대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었고 앞, 뒤 이중 접합 차음유리 적용 등 흡음재를 대거 사용하여 방음 능력을 끌어올린 것이 커다란 특징입니다. 익스테리어에서의 큰 변은 없으며 키리스고 같은 사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키리스고 기능이란 요즘 대부분의 차량들에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능 중 하나로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차량 근처로 가서 도어 손잡이를 터치만 하면 문이 열리고 다시 터치하면 문이 잠기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G바겐에는 여태까지 없었던 기능이죠. 이번에서야 이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실내에서는 새로운 스티어링 휠과 MBUX 2.0이 적용되어 드디어 터치 스크린이 가능해졌고요. 무선 미러링, 즉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선 없이 사용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이전 모델에 없었던 핸들 조향, 즉 스티어링 휠 어시스트까지 적용이 되면서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이 포함된 완전한 반자율 주행이 탑재된 것도 특징입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1억 8,500만 원으로 구형인 G400D가 1억 8,16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340만 원 밖에 오르지 않아 생각보다는 낮은 금액 상승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원래도 워낙 비쌌기 때문에 금액을 1.9억 혹은 2억 이상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신형 G바겐 중에서 G450D 모델입니다. 오늘 리뷰는 G450D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도대체 뭐가 바뀐 거지? 왜 신형이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실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데요. 구형 모델과 제대로 각 잡고 비교해보면 다른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먼저 왼쪽이 구형 G바겐이고요. 오른쪽이 신형 G바겐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딱 7초를 드릴 테니까 달라진 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3개 정도 바뀌었는데요. 3개를 모두 찾으실 수 있을지 지금부터 7초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7, 6, 5, 4, 3, 2, 1.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라디에이터 그릴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너무도 찾기 쉬운 부분이죠. 전체적인 그릴의 틀은 그대로인데 내부에 있는 그릴이 원래는 가로로 3개의 루머가 2줄씩 배열되어 있었다면 신형 모델은 4줄이 두껍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재 GLS의 그릴과도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릴이 좀 두툼해진 덕분에 더욱더 단단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헤드라이트의 디자인은 변경되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론트 범퍼입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페이스리프트를 할 때 범퍼 디자인을 바꾸는데요. G바겐 역시나 범퍼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좌우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의 범위를 좀 더 넓혔고요. 중앙 부분의 에어 인테이크 역시나 그 크기를 더욱 키운 것이 차이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전방 카메라의 위치입니다. 아마 이건 사진상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찾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원래 벤츠 엠블럼 위쪽에 전방 카메라가 있었지만요. 신형 모델은 범퍼 하단 끝쪽에 배치되었습니다. 위치가 좀 많이 낮아졌는데요. 범퍼랑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접촉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전방 카메라까지 데미지를 먹을 확률이 많이 높아졌죠. 이번엔 측면부입니다. 사실 측면부는 휠 디자인을 제외하고서는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당연히 바뀌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G바겐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G바겐 고유의 이러한 각진 라인 때문에 구매를 하는 건데 라인을 바꿔버리면 큰일 나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어 손잡이에 키리스고 기능이 적용된 것이 측면에서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벤츠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현재는 대부분 키리스고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벤츠는 그 중에서도 반응이 정말 빠른 편입니다. 벤츠는 현재 다양한 손잡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출시된 E클래스는 플러시 타입 도어 방식이 적용되었죠. 그 중에서도 G바겐의 손잡이 방식은 단연 유니크합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과 G바겐의 키리스고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G바겐은 도어 손잡이를 터치하고 나서도 저기 사진에 보이는 저 동그란 버튼을 눌러줘야만 열리게 됩니다. 뭐 이렇게 귀찮게 해놨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게 바로 G바겐의 감성이기 때문에 감성을 위해 그대로 유지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저도 지금 랜드로버 디펜더를 타고 있지만요. 이런 차량들은 옆모습을 봤을 때 진짜로 매력적입니다. 투박하면서도 유니크하고요. 다부지면서도 세련된 멋이 있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전기차를 비롯하여 공기저항 개수의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추세임에도 공기저항 따위는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는 이런 차들이 저는 더욱더 매력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측면부에서는 정말 달라진 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워낙 아이코닉한 디자인이라 바꿔서도 안 되는 차량이긴 합니다만 구형 오너분들은 그래도 만족도가 높을 것 같긴 해요. 신형과 구형 차이가 없으니까 말이죠. 한 가지 차이점이 있긴 한데요. 바로 후방 카메라의 위치입니다. 전방 카메라처럼 그 위치가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기존에는 스페어 타이어 바로 밑에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어 후진할 때에만 카메라가 나오는 방식이었으나 신형 모델은 하단 범퍼 위쪽에 노출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 눈이 왔을 때 오염될 확률도 좀 더 높아졌고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후방 충돌 시 후방 카메라가 바로 데미지를 먹는 위치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조금 더 높게 나올 확률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번 G바겐은 G450D라고 하더라도요. 내외장 컬러 선택의 폭이 아주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벤츠 모델 중에서 아마 컬러 선택권이 가장 많은 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뭐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보다도 더욱더 많이 제공됩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인 제 취향을 넣어보자면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루벨라이트 레드라고 해서 버건디 컬러입니다. G바겐은 워낙 디자인 자체가 강인하고 볼드하기 때문에 컬러에서 고급스러움을 조금 추가해줘도 좋겠다라는 생각과 워낙 패션카로 쓰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은은하게 튀는 고급스러운 색상도 잘 어울리겠다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클래식 그레이라는 요즘 유행하는 시멘트 크레용 컬러입니다. 뭐 이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요즘 반응이 워낙 좋은 컬러죠. 세 번째는 약간 밝은 모래색, 탁한 금색 같은 컬러인데요. 이 컬러도 G바겐이 가지고 있는 오프로드스러운 느낌을 고급스럽게 잘 살려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신형 G바겐의 인테리어입니다. 이번 G40D의 경우 기본으로 AMG 라인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AMG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됩니다. 현재 E클래스의 AMG 라인, GLC AMG 라인과 똑같은 핸들이죠. 핸들 디자인과 중앙 디스플레이의 터치 기능 지원, 그리고 센터 콘솔 구조의 변화 정도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구형 G400D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요. AMG 라인이 기본화되면서 D컷 AMG 핸들이 들어간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며 12.3인치 듀얼 와이드 스크린의 크기나 배치의 차이는 없으나 기능적으로 터치스크린과 무선 미러링을 비롯한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기능적 차이가 존재하고요. 구형 모델에는 IWC 시계가 있었지만 아날로그 시계가 삭제되었고 센터 콘솔 부분이 훨씬 심플해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커다란 틀은 바꾸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최신 벤츠의 향기를 곳곳에 접목시킨 모습입니다. 기존에 기능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을요 잘 다듬은 것 같아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G바겐의 인테리어가 이 정도면 아쉬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각져 있는 외관에 비해 너무 세단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스티어링 휠이라도 G바겐스러운 걸 조금 넣어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살짝 듭니다. 다른 차량들이랑 똑같은 부품을 공유하다 보니까 G바겐만의 고유의 멋이 실내에서는 조금 사라진 느낌이 들어요. 신형 G바겐은 야간에도 멋진 무드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송풍구까지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밝혀지는데요. 훨씬 더 화려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부 업체에서 사제로 앰비언트 라이트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멋지고 화려한 조명을 제공하죠.
시트의 디자인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라면 베이지 시트를 1순위로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베이지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무난한 블랙이나 브라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장 컬러와 마찬가지로요. 인테리어 컬러 역시나 수십 가지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원톤도 있고 투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컬러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만의 G바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큰 매력입니다만 물론 유료로 가능한 부분이죠. 이런 강렬한 원톤 레드 컬러도 디젤 모델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올블랙 G바겐에 인테리어만 레드로 포인트를 줘도 상당히 멋질 것 같은데요. 그만큼 오너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수많은 옵션을 제공하는 것도 이번 신형 G바겐의 변경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런 건 디펜더보다 확실히 더 나은 부분이에요. 2열 좌석에서도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크기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레그룸이나 헤드룸 모두 변경된 부분은 없죠. G바겐은 사실 패밀리카 용도로 쓰시는 분들보다는요, 혼자 보통 운전하시거나 2명 정도 타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하시기 때문에 2열에 대한 니즈가 적은 편입니다. 2열에 막상 타보잖아요. 그럼 레그룸도 그리 넓지 않고 에어 서스펜션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 편한 차량은 아닙니다. 게다가 바디용 프레임 구조, 즉 프레임 바디 구조로 된 차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신형 G바겐 페이스리프트 중에서요, G450D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G450D 이후로 AMG G63과 G580 with EQ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을 가진 순수 전기차도 출시될 예정이니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하여서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